자, 이번에는 비과세 근로수당 네 번째 야간 근로수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볼 건데, 자, 비과세 범위는 보시면은 첫 번째가 생산직 및 그에 관련된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열거가 돼 있어요. 옛날에는 생산직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단순 서비스업이나 배달직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직 및 그 관련된 종사한 근로자가 열거된 부분에 대해서 열거된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직장 과세견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엔드죠. 플러스 엔드. 그 다음에 단기 해당 월에 월정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사람. 그러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두 개가 동시에 충족이 돼요.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올해 해당 월에 야간 근로수당이나 또는 초과 근무수당을 받은 달에 월정 급여가 210만 원 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할 때 원래 기존 급여에 플러스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연 240만 원. 그 다음에 광상 근로자 및 일용 근로자는 총액을 갖다가 비과세한다. 그러면은 이때 연 240만 원이 뭐냐면 한 달에 20만 원씩 연 240만 원이 아니라 일단은 두 번째 있죠. 이게 중요한데 직전에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할 때 만약에 얘가 어떤 달에 월정 급여가 210만 원이 이하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야간 근로수당을 받았어요. 추가로 받았으면은 그 월정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달에 받는 수당을 합쳐가지고 1년에 210만 원,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제조, 생산활동에 참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장 시설의 신설, 증기축 업무 또는 유지 보수 용역은 이거는 건설 용역이지 생산, 제조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단위 작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통제 및 감독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생산 또는 제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감독만 하기 때문에 이때는 생산직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만약에 이 감독을 하면서 자기가 같이 일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걸 도시화 시키면은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 했어요? 직전 과세에 한 총급여랑 단기 월정액 급여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얘는 월정액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다. 따라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받았으면 됐지 매월 정액으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금액의 변동은 관계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반대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분기별로 받거나 격월로 받거나 6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 건 이거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기 급여다. 이거는 월정액 급여 선정할 때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건을 갖춘 월정액 급여를 수령하는 달에 연장 수당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도시화 시켜드리면은 자 만약에 월정액 급여가 이번 달에는 300만원, 다음 달에는 150만원, 다다음 달에는 190만원, 그 다음에 연장수당 같은 경우는 300만원 받는 달에 뭐 60만원, 150만원 받는 달에 30만원, 190만원 받는 달에 45만원이 있으면은 210만원 이하인 달은 150만원 받았을 때랑 190만원 받았을 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두 개만 비과세 판단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과세하는 거고 이 210만원 이하인 달 받는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1년에 2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정액 급여 산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총급여. 이 총급여에는 정기, 비정기 다 포함되어 있겠죠. 여기서 어떤 걸 빼요? 부정기 급여를 빼고 두 번째는 실비 변상적 성질. 아까 배웠죠? 실비 변상적 성질 급여를 빼고 그 다음에 복료세 성격의 급여를 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급여를 뺍니다. 얘를 왜 빼냐면은 얘를 빼야 월정액 급여가 더 낮아질 것이고 그래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과세 판단 대상에 대한 급여도 차감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210만원 여부를 갖다가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 경우, 차감되는 경우인데 상여금은 매월 받으면 포함하고
두 달 한 번씩 받으면은 차감하고, 그 다음에 각종 수당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면 월정 금액 포함하고, 그 다음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면은 월정 급여에서 차감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사례 보시면은, 보세요. 처음에 비과세되는 식사대. 얘는 아까 봤었던 그 실비 변상 성질의 급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도 아닙니다. 얘는 별도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 변상 성질의 급여도 아니고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도 아니기 때문에 식사대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하긴 하지만은 월정의 급여를 판단할 때는 포함을 시켜야 돼요. 이거 처음에 실무자들이 실수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월정 급여 가산한다. 두 번째, 소금 인상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인상된 금액으로 월정 급여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금 인상하지 않았을 때는 월정 급여가 200만 원이었어. 그런데 소금 인상하니까 22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월정 급여가 처음부터 210만 원이 넘었던 걸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연말정산을 재계산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맞죠? 임금 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서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 간의 차이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정급여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급여로 재계산한다. 이것도 위에 있는 거랑 이제 일맥상 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월정급여를 210만원 초과한 달에 받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모두 과세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210만원 이하인 달에 받는 급여를 합해서 1년 240만원까지 비과세하기 때문에 210만원 초과한 달에 받는 급여는 생산직 근로자가 하더라도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연장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비과세 소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